지루하고 힘듭니다. 저희들 학회에서도 잘하면은 하여튼 토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알맞게 하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 토론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좌장으로서 그도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우리가 토론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그래서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 토론 답변에 대해서 10분 그리고 20분은 우리 시민들, 방청객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지정 토론자 토론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태성 선생님께서 미리 한번 발언권을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좌장으로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김종수 선생님은 제가 작년에 의림지 학술회의를 하게 된 것도 우리 김종수 선생님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의림지에 대해서 문집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쫙 들여다 보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중요한 자료들이 발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눈맑은 우리 김종수 교수님 오늘 발표하신 거 봤지만은 진짜 노다지를 계속 해내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벌써 논문을 3편을 쓰셨습니다. 작년까지 하면 벌써 4편 쓰셨죠?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제철로 보면은 여간 좋은 연구자를 만나지 않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한문학도 하시고 지역문화 연구도 오랫동안 하시는 동국대 강승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가능 현명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10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창식 교수님을 선배로 본 덕에 이제 자주 제천에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관계로 와서 제가 제천에 올 때마다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수 교수님의 토론자도 제가 이렇게 2번째 맡고 있는데 토론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찾아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제가 여러 샘플보다 먼저 있는 그런 어떤 감동도 있고 또 꼼꼼히 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히 이제 제천 주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았던 고문을 이렇게 돼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의리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노동이나 사업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발표 제목에서 의림호 주변에 대해서 의림호로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은 의림지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의림지와 의림호의 개념 구정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 의림호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도모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아주 의욕을 갖고 써주셨던 이 논문을 읽고 났을 때 논문 제목은 누정과 사원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의림호 주변의 누정사 처음에 누정이 언제 생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언제 생겼고 이것이 언제 또 없어졌고 이런 누정사나 사무사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제 목차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는 의림호 주변의 수많은 누정의 심화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화한다, 그러니까 도표화했을 경우, 도표해서 누정의 이름에서부터 시대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지어지는데, 그 다음에 해결됐는데 지금 상황 이런 것을 이렇게 도식해 준다는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림호 주변에 있는 누각 누정을 지도화해서
예, 여기저기 이렇게 어느 곳에 있었다 이런 것들도 추적한다면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선생님께서는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다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신라 악성의 후성강이라든가 김이만의 어장사 창사가라든가 호사 창수록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간략하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저 누적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기도 좀 부족한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용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풀어 쓰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따로 요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승 교수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그때는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시키게 해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논평은 열어보실 때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객조에 있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어림지가 호수이면서 저수지이고 저수지이면서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세한 설명은 사실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17, 18세기에 와서 어림지가 점점 더 관광명소화되면서 관광명소에 걸맞는 뱅킹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호수로서의 의미로 이제 대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번에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어림지를 설명하기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었나 하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로 만족해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두 번째 문제는 제 본문을 아주 국회처럼 묵시적이 안 하는데 사실 노정 문화를 밝히려고 했는데 역사는 있지만 문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고 유흥을 하고 완성하는 즐기고 구경을 하는 그런 용도였죠. 이걸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3번 역시 마찬가지 도피와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게 연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피화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순서하게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자에 대한 지도가 어디 있었는데 이번에 미처 반응 못했고요.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지적하신 사항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사 장수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선 출신의 시식인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어린이를 떠올리면서 직접 모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보다는 문화하시는 강수님께서 이 점을 좀 발굴하시는 내년에 조금 발굴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뭐 반론 예, 우리 교수님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짧게. 네. 네, 장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의림지 농업유산 저지 농림 공동의장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대표입니다. 오늘 여기 몇 분이 저지 각 분학별 대표분들 오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 150명이 집합 오긴 한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양승은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지역에 제 아우고 사랑하는 오늘 한 사무장님 어디 갔습니까? 여기 계시고 강국은 거의 눈물 흘리다시피 오늘 깽판 치지 말고 발업지 말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힘 좋은 분이 그러면 몰라도 정말 양심 좋은 두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지금까지 새색시처럼 얌전하게 안 있었죠. 사실은 깽판 치려고 왔습니다. 근데 깽판은 끝내 안 쳐요. 그러니까 찬성만 지금 쭉 우리 교수분들이, 한국의 저명 교수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토론에는 반대 의견도 좀 있어야지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간단히 3분 내지 5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린지 노원유산 최명은 물러난 시장이 있을 때 한 7년간은 엄태원 시장부터 한 거를 제가 저지를 시켰어요. 농림부에. 며칠 전에 농림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농업유산이 서류가 올라올 거래요. 올라오나 저들이 실정을 너무 압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을 마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린지만 유산이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목적이 뭐냐? 청정들을 묶어야 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농림부의 뜻이 아니고 세계 식량기구 거기서 결성한 뜻이 대한민국의 대전이 된 겁니다. 저기 경주나 전라도나 경기 평야 중에 큼지막한 거 하나 묶어 나오고 식량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 들고 있났어요. 죽어도 안 된다. 근데 조금 충청도 양반에서 제천이 좀 만만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의림지라 이렇게 핑계대가지고 농업유산 200정도면 60척입니다. 정확하게. 그거를 원래는 식량기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농림부에서 제천 전체를 다 묶어야만 의림지가 유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를 여기 박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이 그런 걸 딱 원래 유산을 어떻게 하든지 묶자보면 중요한 건 다 빼잖아요. 껍데기만 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천 시내를 전체로 유산을 묶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건 안 되고 200 정도 논만 있는 거 그것만 묶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거기 경작자가 가족해가지고 15,000명이에요. 여기 이광진 조합장 옛날 할 때 한 20년 해서 알지만 거기에 한 15,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니 그거를 도로를 딱 내려가지고 땅속에 퍼묻고 이러면은 이게 유산 통과됩니다. 저도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땅 가지고서 농사를 의림지 바로 밑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전 재산이라고 고분이 없거든.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대표들이 그래요. 그거 유산을 놓으면 너 조합장이 여기 옛날 전임 문화원장이 있었지만은 대출을 유산이라든가 공원은 10억짜리도 100만 원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나도 유산 묶어가지고, 세계 이래가지고, 좋지. 그러나, 묶지 못하는 사정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창식 교수하고 뭐 주목검토는 아니지만 살인적인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존경합니다. 왜? 인품보다 동국대에서도 우사게 그 박사기를 맡으셨지만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시지 여기서 김태성에 싸우려고 말해 세미나 오늘 의장을 맡아가지고 가진 고생을 하신다니까요. 다 석학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석학들. 여성 남자들 다 오고. 근데 제가 오늘 갈아엎는다고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 극비 얘기지만은 SBS, KBS 모든 그 방송국에 제천 인터넷 해가지고 다 했어요. 딱 와가지고 누구냐 찍는 게 송강호부터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인규 때려잡고, 그 다음에 거기 주동하는 이광진 계시지만 이 양반 미남이지만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창식 교수 미남, 앞으로 대학 총장 할 양반, 이 양반 4명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가지고 잠깐 보여주세요. 비닐. 오늘 그렇지 않은데 준비한 거는 그렇게. 오늘 때리면 잡는 거예요. 대통령만 빼놓고. 그래서 요거 100장을 했는데 농업유산 반대 있다가는 우리 대표들이 요거 딱 할 테니까 인터넷 사진 찍어서 반대한다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 요거 이제 제가 구호를 미치면 하자. 그래서 오늘 150명 동원했는데 제가 한국히 저기 양성
우리 저 꽃미남이 말이야 한 국장이 사정사정해서 돌려보려고 진짜 그랬어요. 누구 새벽부터 나오라 그래가지고 말하면 그래서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들 박수를 좀 쳐줘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이제 한 2분만 말씀하고 끝나겠어요. 2분만. 2분만 말씀하는데 이런 점을 알아가지 하시고 세계 여자 이창식 박사나 이광진 이 양반들이 서두는 게 아니고 세계 식량국에서 좀 묶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그 간단히 그 문제가 뭐냐, 의림지가 언제 생겼느냐, 그것만 한 2분간 말씀 딱 드릴게요. 의림지는 자연호수입니다. 저는 프로 지질학자예요. 돈 받고 가서 이렇게 용역 받아가지고 하는 거를 한 40-50년 했어요. 50년 전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질학하고 그 다음에 국토개발도 하고 금속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새벽에서 뭐 한 20년 전에 또 여기 한 15년 전에 여기 계시지만은 석사과정 경영학도 또 일기 거기 대학원 학생회장을 제가 했어요. 뭐 졸업은 안 했지만. 그래서 간단히 한 여기 중량이 들리는데 사모님 여기 박사님 여기 잠깐 볼펜 빌려주실래요? 여기 도면이 있어요. 여기가 의림지가. 그럼 언제 생성했느냐? 뭐 보링을 하고 김지용 그 자원공학의 그 박사가 와가지고 했는데 보링하고 그게 저는 하도 쏟아내가지고 여기 지금 딱 있으면 100m 정도는 어떻게 뭐가 있고 금이 흘러가고 암석이 뭐 어떻다는 거 역사까지 다 아는 의미예요. 전문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원래 의림지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저기 저 홍산로 묘가 있습니다. 그 산에서부터 해가지고 홍강초등학교에서부터 그다음에 여기 보드장인들에서 의림지 보면 폭포가 있어요. 벼랑이 이렇게 풍등처럼 폭포. 그걸 해가지고 마라골 높은 뒷산까지 거기 광맥이 뻗쳤는데 이거를 학술 지질학 그거를 뭐냐면 다이크라 해요. 다이크라면 근데 다이크 중에서 뭔 암석이 흘러갔냐, 코다이트 베인이라 합니다. 영어 조금 써보니까 가짜는 안 같죠? 코다이트 베인이 흘러갔어요. 근데 김정 박사는 거기까지 그 잘 몰라요. 왜냐면 박사 해가지고 한 게 이 박사보다도 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십만 군데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코다이트 베인이 딱 들어가서 비가 오면은 물이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짐은 없고 이게 의림지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연대가 언제냐? 백두산 천일 그 다음에 의림지의 요 호수 연대가 거의 도토리 기적이에요. 인간이 측정을 하지 못해요. 지질학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적으로는 언제 만들었냐, 이 호수를. 일본이 조선을 찬탈해가지고 식민 전체로 만주를 먹고 죽을 먹고 세계를 다 먹을 때 식량, 본토의 식량을 하기 위해서 수리조합법을 걔들이 통과해가지고서는 식민 전체의 식량 찬탈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 동원하고 간단히 그래서 호수를 만드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 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중요한 못 들은 얘기야. 13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역사가 130년 됐는데 여러분이가 아셔야 돼요. 130년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 김토성이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영호정이라고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가 수심이 제일 깊어요. 거기에 한 10m 되는데 거기에 이 의림지는 밤나무 단지로 수천 그루 있었어. 그걸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 앞에 노인들이 거기서 밤나무 톱으로 쓰는 걸 갖다가 했다고. 그게 그렇게 보면 사망시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르기 헬기 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광진 한평년에는 의림지를 이광진 문화원장이 만들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역사는 진실해야 된다 그지. 정말로 진실해야 된다고. 우르고는 토목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악기 타고 가야국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의 고풍이에요.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제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도 보지 말고 여기 지금 15,000명이 그런 거 아니죠? 반대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유산 통과는 우리가 이상형이고 학술 토론은 괜찮지만 유산은 15,000명 우리를 다 죽이면 돼.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정당하게는 하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도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잠깐 나오시죠. 옛날 한 1분만 더 잠깐 나오시죠. 사진 찍는 시간 드릴게요. 사진 찍는 시간 마지막에 하면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장장식, 유현주 선생님 두 분이 이것은 맞습니다. 바로 자체가 들고 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장식 선생님은 지금 민속박물관에 있으시고요. 한국의 전설로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토론으로 왔길래 선생님이 또 의림지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림지 활용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셨는데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더 참신한 젊은 유현주 쌤까지 같이 공동 연구를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발표 갑시다. 나가죠. 나가는 게 좋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과연구소 소장으로 있으시는 김양기 쌤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토론문은 88쪽에 있습니다. 예, 쪽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토론은 김양식입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시죠. 분위기도 그래가지고, 글쎄, 제가 그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 30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이것이 제천의 힘인지 아니면 제천의 수치인지 모르겠네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의림지와 전말동부의 문화 콘텐츠적 활용인데 아까 발표 내용에서 여러분도 확인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발표 내용이었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돼서 향후 의림지와 전말동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한 좀 생산적인 그런 발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맡으면서 과연 의림지가 제천시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기대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림지가 자연적으로나 농업사적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점은 수차에 걸친 학술회의와 여러 학술 전설을 통해서 입증됐고 오늘 또 발표 내용에서도 확인됐다라고 인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림지의 어떤 활용 정도랄까 그 다음에 어떤 의림지에 대한 어떤 가치 실현 정도는 의림지가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는 크게 주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청북도에서 충북 발전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수립하는데 제천시에서 제출한 의림지 관련 이 개발 계획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에서 이제 제시된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하나 정도였거든요. 이걸 보면은 제천시 당국에서도 이 의림지나 전말동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개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라든가 또는 어떤 장기적인 그런 어떤 개발 구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의림지가 가치 있고 여러 활용 방안이 내놔도 그것이 다른 객관적으로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림지의 어떤 가치 외에 의림지와 다른 제천시 그 문화자원과의 어떤 비교 평가를 통해서 과연 그 의림지가 왜 다른 그 제천시의 그 역사문화자원보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그 상대적 논의가 앞으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런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그 활용 방안을 논할 때 그 문화유산 자체의 어떤 가치만을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상대적인 그 논의 속에서 그 문화 자원의 가치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객관적인 설득력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의림지와 전말동굴의 어떤 통합 활용을 매우 강조를 하셨는데, 아마 문맥으로 봐서는 같은 그 용도상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합을 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시킨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제가 되는 그 용도상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전체적인 그 용도상권의 어떤 개발 구상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자원으로서의 그 의림지와 전말동굴의 어떤 관계, 상호의 어떤 가치, 그 결합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발표 내용에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있을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분야에 있어서, 검토하신 내용은 주로 이제 관광 코스, 의림지가 관광 코스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정으로 그 활용되는 그 범위는 관광 자원 외에 어떤 그 장소 마케팅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또는 그 CI, BI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한 그 의림지가 뭐 특별히 활용되지 않아도 의림지가 갖는 가치가 여러 형태로 이제 표현됐을 때 제천시의 어떤 그 문화 상징 코드로서 이게 기호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제천시의 대천시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단한 그 활용 그 평가를 미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검토가 됐을 때 제천시가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 한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말동물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주로 이제 에코뮤지엄 이런 방안인데, 제 생각은 동굴을 테마로 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번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천시의 이제 볼거리 중에 하나가 폐광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광산 동굴과 정말 동굴을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전달을 시켜가지고 이 어떤 그 동굴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초점 맞춰가지고 대규모 그런 어떤 6차 산업 형태로 개발을 했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발표자에게 질문을 거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 발표 토론자 모두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대단히 그 가치가 높은 의림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는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 문화재로까지 지정을 못 되는 것일까?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모두는 의림지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토론에서 좀 어느 분인가 좀 지적을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제천시에 반영되고, 그래서 이 의림지의 문화재적 가치 격이 한 단계 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적지 지정 부분이라든가 그 용유상권 문화 자원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요.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누나분들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양식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둘이 원고를 공동으로 작성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 걸렸고요. 사무국장님의 원고 독촉에 맞추기 위해서 원고를 일단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모여서 토론을 해서 수정된 원고를 이제 인쇄전에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것을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딱 한 2시간 놓쳐가지고 바꿔치기를 못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걸 책으로 내거나 뭐 할 때는 수정된 원고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먼저 아시다시피 의림지는 명승지가 아닌 명승으로 되어 있고 사적지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의림지 국가지적이든 시도무용 유산이든 간에 이 명승에서 사적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한번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뭐 발표문에도 발표문에도 나왔지만은 김제의 것이라든가 뭐 이런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제적인 현존하는 이 유적지가 더 방대하고 현재 활용성도 큰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자연경관을 강조하는 명승지로 남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 이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이걸 등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수반을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천에 계시는 문화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이에 앞서서 아웃사이더로 있는 외부적 시각이 자꾸 개입이 되어서 활동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당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문화원 또는 학교 이런 단체, 문화단체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활동을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노력이 총합된 노력이 필요하고요. 방금 전에 오신 분이 이 농업유산 반대를 말씀하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경상도의 양양이라는 고추 유명한데요. 양양 쪽에서는 영양군은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1월산이 있습니다. 1월산을 중심으로 무속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4년을 노력을 했고 외부학자를 무속학자, 전세계 학자도 불러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그러지만 이건 당연하게도 반대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제천에게는 좀 특수한 상황 같습니다. 이 문제도 다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피를 보거나 감정을 상해버리면은 해결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양반으로서 토론하고 갈등을 서로 조정해 나갈 때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문화원과 문화단체와 학자들의 총합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방금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유현주 박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김양식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예, 구구절 요르르신 말씀이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예, 조금 다른 면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 같이 다른 몇 쪽이죠? 88쪽에 본 발표는 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용두산 권역이라는 작성성과 공간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두산 권역을 주목했던 그 첫 시작은 용두산 자체였습니다. 용두산과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 동굴을 형성하는 그런 원인에 있어서도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쪽으로도 물이 흘렀고, 용두산에서 물이 흘러서 의림지를 지나서 우리의 제천들을 적셨기 때문에 그 용두산이라는 진산 용두산과 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용두산 권역이 있었고 3개의 마을이 벌써 7, 8년 전에 그 수십억의 돈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본 현재의 그 상황은 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9월 14일 신문기사에 용두산의 그 종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계자 이제 위원장님이신 사무장님 말씀은 2년 전에 벌써 끝나고 지금은 손을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해서 3개 마을에 63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단지 그 작은
다목적관이 하나 세워지고 전말동굴까지 들어가는 길이 정비된 상태에서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구석기 시대 박물관 그리고 주거 체험관은 그냥 계획으로만 남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더 이상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현재 그래서 시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의 연구가 문화원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을의 그 입지 조건도 뭐 분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마을의 그래서 시도했던 그런 계획들하고 합쳐서 한다면 훨씬 더 우리 시와 마을에서 문화원과 시에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용산 번역을 좀 강조를 하게 되었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주 자원이 의림주와 전만동굴이 왜 활용되지 않는가, 분석도 필요하지만 고민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이 이후에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일단은 관광코스만 분석을 한 것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의림지에 대한 전말동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경험적 가시적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자는 것보다는 일반 대중이 대중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가시적인 거여야 된다는 거죠. 거리가 쉽게 하라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찾아서 지금 가장 시에서 쉽게 내놓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문화관광 측면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일단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외지에서 생각하는 그런 외지인들 그리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의림지랑 전만동굴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나머지는 합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주 대규모의 멋진 사업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콘텐츠를 쌓아가면서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또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천시의 지원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규모 테마파크나 굉장히 큰 사업들은 분명히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하고 다방면의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단양의 그 비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잘 찾아놓은 적성비 말고요. 적성비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 뒤쪽에 있는 거고, 단양에 고구려비 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가 무슨 비였죠? 고구려비 맞나요? 예. 비만 서 있을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작은 전시관이 정말 쫀쫀한 전시관이 세워졌습니다.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중앙탑 앞에도 그냥 가서 보고 오던 것 같아서 그 옆에 중앙탑 전시관이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전시관에서 시작을 해도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방면에서 전첨할 수 있는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외주인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그렇지만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 관광지, 유명 문화재는 어떤 쪽이 터질지는 모르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우리 윤주 박사님은 직접 답사하고 원고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를 이제 좌장이 때 받았는데 정보가 몇 군데가 문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눈 밝은 분들이 그것도 체크 제대로 안 하고 발표문 작성했나 할까봐 빨리 고쳐가지고 발표 요지를 만들자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책으로 될 때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양희 선생님 반론 한두가 있으면 간단하게. 반론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이 중원 고구려비, 그 다음에 그 탁평리 중앙탑 방문객들은 이걸 전시관에서 원인을 찾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부분이 아니고 최근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이 충주에 대한 그 대의적 인지도와 그 가치 상승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깊은 상승달샘 뭐 그게 들어오고 뭐 해서 외지인들이 그 충주를 바라보는 그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대표적인 충주의 어떤 문화유산인 그런 중앙고급이라든가 식증성탑에 대한 방문객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 분석이 맞다면은 결국 그 제천시에서 의림지를 대하는 것도 단순하게 의림지 내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의림지라는 어떤 문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제천시의 문화 인지도를 끌어올렸을 때 제천시 전체가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축이 제가 이제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지 그 자본 투자 유치 또는 어떤 관광객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주민의 어떤 그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그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의림지에 대한 어떤 개발, 그 활용 그 방식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위한 활용이냐, 관광객을 위한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의림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그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인가, 그 답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계속 이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서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아마 건립이 거의 가시화되는데, 이왕이면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물박물관으로 가면 어떨까. 이 의림지 역사박물관 하면 너무 보답적이거든요. 차라리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제안대로 이 용두산에 흘러내리는 물의 가치가 크다면은 오히려 그 의림지 물박물관으로 갔을 때 그 안에 집어넣을 콘텐츠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의림지가 갖고 있는 내부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용두산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물박물관이라는 그런 어떤 특화된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도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바라본 사고를 좀 더 크게 그 가져가면서 엮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있지만 또 넘어가겠습니다. 진행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최혁수 교수님은 사실 남도민주학회 회장으로 이른바 우리 한국의 성시 신화를 가지고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덕판 관련된 그 참사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헌에도 있고 또 구전 설화도 있고, 그래서 이 눈밝은 우리 세수 교수님 모셔가지고 의림지와 관련된 이 부분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그걸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북 또는 강원도 설화를 학위를 받고 또 지금도 그런 자독 구유문학 대계 자도를 하고 있는 우리 최병환 그 한국외대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문은 116쪽에 있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환입니다. 작년에도 토론으로 왔었고, 올해도 제가 토론으로 왔는데요. 올 때마다 참 반성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지금 제천에 살고 있고, 의림지는 그냥 의림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운동하러 가는 그런 의림지였고. 그 다음에 유현주 선생님이 오늘 그 거리들을 가지고 여러 콘텐츠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그러면서도 의림지가 가지고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의림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반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양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아마 상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을 만들든 그 다음에 그 어떤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든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가 아마 오늘 서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을림지하고 그 다음에 을림지 전설, 그리고 거북바위 전설, 어시오영제 전설, 그리고 이제 기줄다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제 일맥 상통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아마 공동체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을림지뿐만 아니라 을림지를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소라를 놀이에 있어서도 공동체적인 어떤 특성들을 추출을 해내셨고, 그리고 추출한 것이 과거에만 이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콘텐츠 쪽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염두에 둬야지 될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쟁의 거리가 있는 어떤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어떤 논쟁이 되는 그런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두 가지 궁금한 거, 그다음 멀리서 오셨는데요. 저 같으면 안 왔을 겁니다. 단지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단지 좀 조언이 되는 말씀을 좀 보충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발표문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을림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자무소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북바위 전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제천만의 어떤 특징이 물론 단계적이 있습니다만 제천에서만 전해집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소라인데 어떤 제천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또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덧붙여서 혹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저 답변 못할 텐데요. 혹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줄다리기 어떤 보건 재현의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근 지역인 강원도 영월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단종문화제 때 마지막 날 난장의 일환으로서 난장 축제 항목으로서 줄다리기를 하는 건 칡줄다리기인데 제가 보기엔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는 칡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칡만으로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해서 큰 콘텐츠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줄을 제작하는 기간이 15일, 보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줄을 들기 위해서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 지금은 누가 하냐면요, 소방공무원분들이 드세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듭니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원래 지역에서 했던 행사인데, 지역민들이 거기서 이제 빠져버리고, 군인들과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학생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많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놀이의 경우에는 복원하고 재현하는데 그렇게 뭐 문제된 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공동체적인 어떤 놀이를 재현하고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기술다리기를 복원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혹시 효율적으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언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기 첫 번째에서 그 제천과 을림지에 대한 그 상관성 속에서 그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인데요. 저는 이제 을림지가 뭐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글을 썼는데 김제가 벽골지에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넓은 들녘에 그래 당연히 있어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제천에 또 있단 말이야. 이거는 경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말로 산골한 마을인데 그 상간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녘을 적셔줄 호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김제는 당연한 거지만 여기는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그 현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타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게 벽골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의림지가 오늘날에도 어떤 그 농경 호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의 관광 명승지로서도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충족하면 하나가 부족한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일종의 제천의 대명사에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간 벽지인 이 마을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한 그 지역 사람들의 엄청난 농촌 지식이 함축된 그런 곳이 의림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전설이, 의림지 전설이 특이하게 결합이 됐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지지만 이 의림지가 갖는 현재적 농경문화적 특성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데 유사한 전설하고 차별화된 관점이 분명히 찾아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내용상에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좀 더 고민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다리기, 기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었던 이유는 농경 문화가 활발했던 곳은 줄다리기가 정말 드세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남이나 이런 쪽 일대에서는 막 고을 단위로 하는 맥락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하는 저기 줄다리기가 상당히 성행하거든요.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 문화 속에서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냐면 이제 전남 이쪽에 강주에는 그 곧싸움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다리기에 변형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장흥에 가면은 장흥문화원에서도 똑같이 지금 유명한 고름 줄다리기가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해요. 단순히 이 줄다리기만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 줄다리기는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 형태라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을 봤을 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전체 단합해서 막 으쌰으쌰하고 거기에 담겨진 여러 가지 속시를 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호남 지역에서 그거를 특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의림지라고 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계 속에서 발전시켜볼 여지들이 충분하고 그러한 유사 사례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은 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아무튼 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림지 줄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을 묻고 그게 전제가 꼭 되고요. 95년도 의림문화재하고 전국문화재가 이제 통합되면서 시군이 통합됐어요. 제천시로. 그리고 축제가 이제 의병제로 되면서 중간 보리가 뭐였나 하면은 그 의림지 귀줄다리기를 의병 그 관련된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같이 연결했어요. 그러다 한 두서너 번 가다가 여기 사라졌는데 제천의 어떤 상징성으로 본다 이러면은 그 귀줄다리기의 보호 문제는 지금 시적절하게 제기를 하셨고 지금 참고로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여러 군데서 지금 같이 네트워크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을 따라서 이 청풍, 제천, 중주, 영월, 이어주까지 내려가면서 줄다리기가 예전에는 대단히 거대하게 처음 한국의 대표 줄다리기를 존재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죠. 영산 줄다리기라든가 뭐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 제기 밖에서 오신 분으로 얘기하고 또 최명환 박사님은 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참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해서 그러면은 또 이어서 네 번째 주제를 마저 하고 마무리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경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제 알기로 매달려 가지고 1000쪽이 넘는 우럭에 대한 사료 집성을 내셨습니다. 저도 그 간단한 발문 한번 써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요. 아주 끈질기게 그 우럭에 대해서 사료 조사 오늘 그래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렸지만은 좀
핵심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그 수리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다른 분을 모시려 했는데 그래도 의림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을 모셔야 되겠다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오늘 우리 김재호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소리보다 김조호입니다. 의림지 연구하면서 사실은 혜택을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작년에 그 의림지 특성을 학회 발표가 나서 일본 지금 올때 좀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있죠. 협산지 이사마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공부님 좀 같이 하라고. 그 연구원하고 좀 상당히 소통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뭐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까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큰 의미들이 아니라 일단 뭐 그런 거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끼리 일단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히 제철 의림지가 갖고 있는 그 이중구조, 수리체계 이중구조적 측면들이 또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창규 선생님 그에 대해서 저희 기자를 온 것에 대해서 제철 시민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금열 선생님 저는 이제 처음에 뭐랄까요 한자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참 몰라서 저는 유자로 옮겼는데 선생님께서는 유자로 쓰시는 게 없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자료를 갖다가 하셨다고 지금 이창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유금열 선생님 연구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확인을 해보려고 오늘 좀 특히 오늘서 자료를 다 봤어요. 아마 토론 내용에서 그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향토 사학자로서 큰 일들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철 분위기가 거의 독특합니다. 진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느낌들이 그 결기들이 느껴지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논적이고요. 아마 선생님 그래서도 또 그렇게 또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들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삼국시대 우르크의 의림지 시축설이 가장 핵심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림지 축조설에 대해서는 다 알다시피요. 삼한시대 축조설, 삼국시대 축조설, 조선시대 축조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발표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그 축조설 중에서도 우르크에 만들었다는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르크 축조설이 이제까지 학계에서 사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은 인정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걸 확인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시면서 하시는데 아마 저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삼국사기 신라 봉기 부분입니다. 성렬현인 우르, 조, 12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렬현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의 부분이 있는데 기존 연구자들은 신민사관을 입각해서 인나이 모분선을 다 받아들였는데 반면에 선생님께서는 이걸 잘못했다. 이걸 고쳐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 선생님의 우르크 축조설과 기존의 그 주장 사이의 갈림은 결국은 성렬을 어디로 보냐 이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핵심은 자꾸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민속학자면서 농업에 관련된 일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논쟁들의 허와 실에다가 제가 사실은 제대로 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잘 짚어가지고 서로 일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토론자의 역할인데 저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쩌면은 선생님께서 아마 많이 언급하고 또 비판하고 계시던 선생님들, 양희석 선생님이라든가 오준호 선생님들 지금 생존이 계시고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오셨으면 혹시 더 활발한 토론장을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선생님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우르크의 의림지 시축설은 제가 보기에는
제천인이 아니면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정해내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생각하기에는 다소 논리적인 정합선들이 약간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르과 관련되는 시축설을 갖다가 충분히 선정해내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향토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확대시키는 입장에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61쪽에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렬은 정약교 선생님이나 신채고, 이윤재, 양승우 선생님들의 주장을 강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나 일본부설의 허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렬은과 청풍공원의 급성임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결국 청풍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풍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 계시면서 제천 의리도 만들었지 않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의림지 축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논도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사람이 출생이 어디가라는 중심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보강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성으로 배급을 제작하는 예기법의 수준이라면 의림지가 만든 공법, 구역공법의 축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의림지 축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 제시 그리고 가야금 제작법과 의림지 축조 기술 사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치하게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12곡, 조 12곡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보니까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찾아보니까 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고 그런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다 마음대로 많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표 12에 보면은 15에 보면 그런 거 있는데 우리의 12곡을 선생님까지 향가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 향가로 제시된 부분이 어디서 있을까 생각이 들다가 궁금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우르의 12곡을 향가로 보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향가 해석 방법들이 지금은 향가가 그 향차를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12곡 역시 해석이 가능한지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다시 선생님 문고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인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인데 선생님께서는 보니까 이게 이 책에 보니까 선생님께 쓰신 책입니다. 책 56쪽, 7쪽에 보면은 시간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은 12곡들을 문경유희를 담고 있는 향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들도 좀 더 좀 근거, 물론 이게 이제 역사하고 보면 실증주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증주의 사업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증주의 사업을 밀붙이다 보니 사람들 자꾸 이제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그래도 좀 더 논리적 합리성을 갖다 치우려면 이 부분들이 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게 좀 확인되시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표 16에 보면 아마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과 관련된 유적들을 설명해 줍니다. 16가지 정도가 나오셨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신축된 것도 있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이름만 있는 것도 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도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우리과 관련된 지역 문화의 어떤 거듭 변화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가능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오늘 서혜수 선생님께서 하셔도 얼씨 시조시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듯이 제가 보기엔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유형문화를 좀 더 힘있게 되는 유형문화에 대해서 또 조금 자료들을 좀 더 모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귀전선이나 설화 이런 것 쪽에서는 이들이 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된다면은 특히 우리의 의림지 축조설과 관계된다면은 이런 방증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료와 노동되는 그런 역할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모릅니다. 저는 지역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은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은 혹시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김재호 선생님께서 옛날에 삼국한정시대 백두대간 하면은 이제 중령이죠. 중령 넘어 이제 안동대학교 꼼꼼히 정독을 하시고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행의 시축설을 이제 처음 시자는 제 의도는 베풀 시자거든요. 대시축설, 그러니까 상한시대에 처음으로 시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역사시대에 이르러서 그걸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제 전제는 시축설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들도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사천족이라 잘하려고 했는데 뱀을 그리려고 다리까지 그렸습니다. 지금 의림지가 그런 형태로 지금 이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고리기 제가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도 지금 사실 일본 사람으로 둔갑을 했어요. 가야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목숨을 걸고 일제항쟁기 때 그 이윤재 선생님께서 청풍현 성렬현 반드시 짚어줬고 백제 성렬선이 또 현존하 있고 한강변구역에 백제 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상사학적으로 지금 말성보화가 의령으로 이제 쪽으로 기정했습니다만 제천은 음악학적, 역사학적 제가 552년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552년 시축한 것이 제가 판단입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남기신 그 유물은 고령 군도 충주 탐문대 유적이 제천에 이제 표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당시 이제 해부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야금인데요. 가야금이 신라금으로 명명돼서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까지는 못 가고 사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가야금과 거의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오동나무가 사실 나이테라든가 이제 그런 게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이제 도료 기술 이제 그런 게 이제 접목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명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멜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양이도 부분은 이제 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의 전체적인 구조는 잘 아시지만 그 인면은 이제 둥글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그러고 바닥은 평평하기 때문에 땅이라고 합니다. 천지, 양의, 남녀 그렇게 이제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공명통은 이제 지명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서남북 상하 그래서 6합의 악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2현이 있는데 전부 굵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음에 따라서 명주시를 구해서 그거를 뽑고 그 음색을 나타나기까지 음정을 그 고도의 정밀한 기술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해서 악성그룹에서 이제 축조를 한 게 1972년에 홍수로 인해서 이제 범람할까봐 우려돼서 주민들이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압에 못 이겨서 한 30여 년 만에 전체 유실이 됐거든요. 그때 바로 논문을 작성하신 분이 정인구 박사이십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논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바탕에는 이제 정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고용할 정자 그칠 지자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그런 형태 이에다가 그러니까 점토층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사양층을 깔고 그 위에 또 점토층을 깔고 사양층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부엽토 그러니까 낙엽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점토층 깔고 그 위에 큰 돌에다가 점토를 섞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을 넣는가 하니 바로 소나무를 깎아서 불에 그을려서 가야금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두질을 하거든요. 검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항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방수 작용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응용을 했지 않았나 싶고 그게 바로 중요한 의림지의 지명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우리가 발이 없거나 팔이 없을 때 의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끼어볼 의자가 거기서 생성된 것입니다. 의림이. 의림은 인목을 거기다 끼얹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1971년 그 논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떠한 그 사실이 밝혀졌는 거 아니? 그 점토층하고 사양층은 생고무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엽층은 그러니까 부식층으로다가 해서 조부식층, 그러니까 탄상업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완전히 그 불기술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의 그 기술은 과학 기술로도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우르게 그 12곡은 상가라도 하가라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읍도자를 짜서 이건 구령이다, 이건 남부 지역의 김해다. 그런데 그 용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종실록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끈을 가지고 춤추면, 공을 가지고 놀면서 노끈을 가지고 춤춘다. 그게 바로 평화의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도읍도자와 얘기의 장소를 뜻하는 게 이원화되거든요. 그리고 충중복 여지도서 지도를 보면 여기 상가라제, 하가라제, 제방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르게 12곡과 12현은 12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농경 시필기에 어떤 셋이 풍속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향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치원의 향 잠명해 보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흥한 세우다가 둥글게 만든 것입니다. 그거를 공놀이를 하는 것이 우르기 지은 복이 복입니다. 또 하나 산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자 탈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르기 지은 사자기 복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팔의 복이 있는데 팔해는 그 처용가에 보시면 우르의 음악성은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은 내 해코라는 규절이 있는데요. 팔해는 바로 우리 씨름을 할 때 모래사자가 거기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두 팔에 두 다리에 8개가 도출됩니다. 일단 향가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또 살펴야 됩니다. 이게 우르게 12곡은 제자들이 계곡, 법질, 만들기 전체 배우고 나서 7곡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고유명사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 담겼다, 그럼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권란하고 음란하다. 그럼 뭐가 번잡하냐? 상가라도 하가라도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상기물 갈고 하기물을 또 뭉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감이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기 처음에는 노벨대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서는 A 불비라고 했습니다. 이건 애처로우면서도 슬프지 않다. 그 말이 뭐냐면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게 서정적이고 국가적인 통치 이념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표심력에는 제시한 게 저 나름대로 아주 획기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의령의 지금 전중증명이 대가의 연맹으로 수식을 해서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게 식민사관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령에 가보면 음상사학적으로 어떤 그 비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천은 음악학적, 청풍채 할인조입니다. 이게 바로 악주의 시초. 그리고 역사학적, 551년 금연성 보살성 전투에서 고이듬의 백제와 관련된 그런 수리시설을 한 연도수가 분명하게 552년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 금곡도 역시 가야금만 제조를 했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의림지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르 땅 권리를 반드시 특사합니다. 그리고 청풍치 한림조는 향비파 범은고 가야금 3대 학기로서 세계의 최초로 악주의 시초가 됩니다. 우르기. 세계적인 인물이 바로 우르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도 할 얘기 많으시지만, 나중에 숫자를 사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 중간에 또 말씀드리고 해서 그래도 방송에 한 2분만 받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 경영과 부장님 미리 또 말씀하시겠다 했으니 제가 제일 먼저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먼저 원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 같이 참 잘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들을 나누시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참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깊은 자리인데 깊은 자리에 의림지가 참 10몇 년 전에 의림지보다도 지금 첫 진작에 이러한 자리들이 자꾸 마련이 됐었으면 빨리 이제 이게 더 좋은 의림지가 됐었을 텐데, 그리고 이창식 교수님이 좀 오래전부터 자꾸 연구를 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덕으로 이렇게 의림지가 지금으로 봐서는 참 많이 발전 깨끗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림지 발전과 이런데 각수가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박물관시에서 준비 때문에 학예연구사 한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초만 발언 드리겠습니다. 권민경 학예사님,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사를 근무하고 있는 권민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시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 걸리고 좀 더 이제 시일이 걸려서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문화원이나 교수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연구해 주시는 성과들을 지금 당분간 설계하는 와중에 이제 충실히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학술회의를 하면은 문화해설사분들이 꼭 자리해가지고 참 이 토론이나 발표가 한참 아주 열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또 여러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우선 먼저 해설사분 중에 한 분만, 하고 싶다 하시고. 아까 얘기하시겠다고 하셨었어요. 먼저 하셔야 자신을 밝히시고. 저는 오늘 그냥 시민으로 온 사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제천시민 주은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직전문화원장님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하고 많은 걸 이렇게 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의림지는 과연 언제 축소되었는가, 그리고 의림지라는 이름은 과연 어떻게 명명됐을까, 그리고 의림지는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돼야 되는가, 이것이 세 가지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시민들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제천의 어떤 의림지가 어떻게 발전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의견도 한번 경청하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의림지의 축조 연도에 대해서는 문헌에 지금 정확히 나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우르기에 관련했다는 얘기를 일단 어떤 그런 주장하셨고, 또 역사책 어디에도 의림지가 이제 언제 건립되는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천시민 한 분께서 이제 심지어 일제시대 때 건립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고, 또 독립운동가 우리 양승원 선생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강현 장군께서 영호정에서 이렇게 또 했던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천의 의견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봤을 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의림지 홈페이지,
그런 의림제 게시판에서 그 제천의 의림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천의 옛 지명이 혹시 어떤 지명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천의 옛 지명이? 네토네제? 네, 의천도 있습니다. 예, 의천도 있습니다. 의원, 의천. 고려 성종 때 의천 의원이라고 벼루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동안에 제천의 그 의림지가 임지였는데 고려시대 때 그 의림지라는 저게 의원현, 의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의림지로 규명을 했다. 이것이 지금 게시판에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저기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바로 의림지가 국가연성지로 못 나가고 한 발짝 못 나가고 있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천이 갖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는 것, 지금 의병의 날을 지정한 맨 처음에 의병의 날을 청원한 의령, 그 의령은 의자가 오류의자가 아닙니다. 고려시대 성령 때도 이 의천이라는 의자를 또 썼고 의온이라고 썼을 때 천자는 내천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의림지가 그 전에부터 의림지라 불렀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림지라는 것이 최소한 고려시대보다 전에 있었다 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학설로 아니면 좀 연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의림제 평상 생각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1973년도에 하소리에서 그 한 분이 그 주검이 발견됐는데 한쪽에는 팔이 없었고 머리에 총탄을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고 그분이 홍사라는 음악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1974년도였습니다. 그 이분을 어디다 안장하실 건가?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재청문 시절 문화원 관계자들 또 재청문에 있는 많은 분들 회의 끝에 숙연하게 의림제에다 모셨습니다. 우측에다가 홍사군을 모셨죠.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 이 제천의 의병의 시원이 바로 의림제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늘날 제천의 정신문화가 많이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이범호 선생 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홍사군묘가 옮겨갔습니다. 의병묘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느 다음 기회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된다면 공부한 바를 밝히도록 하고요. 의림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시원이 언제부터 그리고 제천의 그 의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의라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깊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며 이걸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예술사분 대신에 질문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마 발표자나 토론자들께서 답변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좌장으로서 지금으로 마무리, 우리 오늘 세미나에 기조 발표도 하시고 강평으로 이렇게 아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수 강원대 명예교수님 강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떤 그 지자체를 가보니까 다 같이 그러면 손을 탁 들어요. 고! 그러면 청중왕! 청중왕! 청중왕을 해요.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정중앙에 있는 지자체예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는 이 충주는 중앙탑 있죠? 그거는 신라에서 봤었을 때 옛날 그 신라가 통일을 했었을 때 중앙이 바로 이 충주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중앙은 어딘가? 네? 제가 제천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제일 미약한 파워가 없는 그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예요. 강원도에서 가장 파워가 없는, 강원도에서 제일 파워가 없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 내륙 지방에서 제일 힘이 없는 데예요. 거기 어디냐면 양구예요. 그래서 양구 사람들은요, 정중앙, 정중앙, 정중앙 하면서부터는 에너지가 넘쳐요. 지금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은 양구, 우리나라에서 양구 지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지 않을까? 그들은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해요. 정중앙, 정중앙, 정중앙.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임경순 군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 빈약한 양구를
강한 양구로 만들까라고 하는데 고심을 했어요. 그런 데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도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골몰하고 차단하고 수시로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이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우리 양구를 뭔가 좀 이게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자료가 없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지리 교수가 우연히 콤파스를 가지고, 마라도 제일 남쪽이잖아요. 경령도, 또 독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컴파스를 이렇게 재보니까 양구가 제일 중앙이에요. 양구가. 그래서 지금도 양구 가게 되면은 경중앙공원이라고 잘 그리고 모든 직원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구호를 외치게 해요. 정중앙! 정중앙! 너 정중 아니다 이거. 네가 제일 중앙에서 산다 이거야. 충청도의 충주에서 중앙탑을 세워갖고 충주 사람들이 자기네가 중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양반의식이 생겼다고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양반의식. 그 양반의식이 지금 양구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이거 말고 더 없겠습니까? 21세기는 문화와 정보시대다. 문화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고인들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선사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민속박물관도 만들고 또 지게박물관도 있어요. 거기는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양구의 브랜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게 되면 박수근 화백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림을 그리신 박수근 화백의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외지로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그 양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또 하나, 우리 양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양구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뭔데요? 양구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나물이 엄청 많이 나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봄철 되게 되면 그 잎사귀 널찍널찍한 거 취나물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취나물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건 기르기도 하고 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처치곤란이에요. 이거를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는요, 양구 사람들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군수임선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직원들한테 앙케이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거기서 우체국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군인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나무를 박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군인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효도식품으로 전부 다 보내게 한 거예요. 싸게. 그 다음에 외상으로 월급 나무에게 주는 거로 해갖고, 사랑하는 자식이 양구에서 이렇게 사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나무를 보냅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다 눈물 흘리면서 먹어. 얼마나 맛있겠어. 네. 그래가지고 대박 터졌어요. 대박 터졌어.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 잘 팔리고요. 양구하기